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다 한국일 볶음만 그 어렵지 않고 그냥 가볍게 보실 걸로 골랐어요.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귀요미 푸바오만 구원할 때 뒤에 콤마 찍고 뭐가 생략돼 있죠. 다른 동물들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귀요미 푸바오만 많이 좀 읽으시면서 공감하셨을 겁니다. 진짜로. 그쵸.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문장들이 좋은 문장들이 참 많고 좀 우리가 글을 설득력 있게 좀 공감할 수 있게 쓰기 위해서는 뭔가 관찰의 힘이 필요하다, 묘사의 힘이 필요하다, 뭐 이제 그런 걸 좀 보자는 뜻에서. 그렇죠. 푸바오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3월 1, 2, 3 아주 에버랜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6시간 기다려서 보고 막 새벽 3시부터 사람들이 왔대요. 귀엽긴 귀엽죠. 만약에 아나콘다 뱀이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을까요? 푸바오니까 모인 거죠. 푸바오가 또 이제 이 대형 판다 중에서도 저 잘 모르겠는데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얼굴이 미상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하는 짓도 이쁘고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도치죠. 일부러 뒤집은 거예요. 대형 판다 푸바오에 푹 빠진 것은 불가항력이었다는데 이걸 갖다 뒤집었죠. 불가항력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얘가 어마무시하게 귀엽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불가항력이었다. 대형 판다 푸바오에 빠진 것은 일부러 도치시킨 겁니다. 강조하려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시력을 바치고 뭐 약간 겉멋을 부린 표현 같기도 한데요. 좀 재미난 표현이고요. 어쨌건 눈물을 글썽이다가 마지막 문장 글썽이다가 문득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가증스러워졌다. 그렇죠? 뭐 이유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 다음 단락은 상당히 좀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를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실제 점심 때 광어회를 먹고 좀 끔찍하죠. 광어회를 먹고 또 양가죽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고 이런 모습. 40년 넘게 자기 나이 밝혔네요. 필자가. 갖가지 동물들을 살뜰히 먹고 입고 누려놓고 푸바오와의 이별 앞에서 아주 그냥 눈물을 글썽였던 그 이중성.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진 이중성. 이게 이중성이란 세 글자가 이 글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단락에서 본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본인도 푸바오 팬이었다는 거죠. 근데 광어랑 또 양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 두 단락,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 이제 푸바오의 이제 귀여움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귀여움은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조건 없이, 의심 없이, 아낌 없이.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이요. 귀엽다는 조건 없이, 의심 없이, 아낌 없이.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유심히 보셨나요? 없이 띄어쓰기 좀 다르죠. 조건하고 의심 뒤에 없이랑 띄어쓰기가 돼 있죠. 근데 아낌 없이는 띄어쓰기 안 돼 있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조건 없이, 의심 없이는 이게 별개 단어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는요. 별개 단어는 띄었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의심 없이. 조건이 없고 의심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조건이 없다, 의심이 없다 다 별도 단어로 취급을 한 거고 아낌없이는 붙어버린 거예요. 아낌없이,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사랑을 주다. 그러니까 좀 더 관례화 돼가지고 우리 입에 붙어버린,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붙어버린 거예요. 조건 없이, 의심 없이에 비해서 아낌없이란 말은 굉장히 흔하게 쓰기 때문에, 흔하게 쓰는 표현일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띄어쓰기에서. 그래서 이건 띄어쓰기를 좀 유심히 보실 만한 부분이고요. 자, 마음이 동하게, 마음이 생기게를 갖다가 이거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표현 아닙니다. 동하게,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마음이 동한다는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은 굳이 동하게라는 한자말, 가장 한자어 중에서도 어색한 게 한자어에다가 하게를 붙인 거예요. 이런 경우 꽤 있는데 동하게 이런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표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생기게 하는 상태, 일어나게 하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데 약간 좀 겉멋을 부린 글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글 쓰신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요. 제가 감히 평가를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쵸. 연애 현자들이 상대가 귀여워 보이면 게임 끝. 그쵸. 보호 본능을 유발하는 강력한 생존 무기. 그쵸. 그 다음 단락에서 판다. 그래서 판다가 옛날에 멸종 위기종에서 멸종 취약종으로 이제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많이 보호를 받으니까 아니 이렇게 귀여운데 누가 죽이겠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판다 외교 많이 하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선심 쓰듯이 그냥 판다 분양해주고 지금 푸바오도 푸바오 부모가 아이바오, 러바오 얘네들도 아이바오, 러바오가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 때로 기억해요. 시진핑 당시 국가 주석이 선심 쓰듯이 이렇게 준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애가 이제 푸바오죠. 어쨌건 그다음 다섯 번째 단락 귀요미 구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서글픈 사례들이 나옵니다. 고라니, 산양 얘기 나오죠. 이 귀요미의 위력을 반증한다. 반증,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안 귀여우니까 고라니하고 산냥은 그냥 처참하게 죽어가도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거고, 푸바오는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죠. 아무튼 네. 뒤에 뭐 뿔재미, 갈매기, 홍줄나비, 느시 뭐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못 찾아봤는데 직접 설명이 나죠. 사진을 찾아보니 별로 귀엽지 않다. 이게 뼈 때리는 말이에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이 다음 단락, 그러니까 몇 번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락, 이 동물들의 멸종과 이 단락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쓴 단락이에요, 진짜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쵸. 동물들의 멸종 위기를 초래한 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어요. 귀여워 보이는 순서대로 줄을 세워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은 폭력적이며 치졸하다. 물론 이거는 어떤 종교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근데 이건 이제 어쨌건, 예. 자,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 이것도 굉장히 이거는 좀 철학적이랄까? 종교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게 함부로 뭐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동물로 태어날 뻔한 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종교별로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건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운 좋게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운 좋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동물들에게 제 멋대로 그렇다.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이 참 잘 쓴 문장이죠. 그쵸? 어떤 동물은 내 동생이라 부르고 내 동생이로 부른다는 게 뭐죠?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정말 그쵸? 사람처럼 취급하니까 살게 하는 거죠. 살리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동물은 재미로 죽이고 그 산천어 축제 이래서 말 많았죠. 또 어떤 동물에겐 참 이게 대비가 좀 재밌다, 좀 서글픈 얘기인데 상당히 좀 잘 썼어요. 어떤 동물한테는 유기농 먹이 사료를 주는데 또 어떤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식재료로 취급을 하고 어떤 동물을 위해서는 그쵸 반려견 뭐 동물병원 비싸니까 의료보험 들어요. 근데 어떤 동물은 의학 실험용으로 쓰고 버렸다. 참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단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글은 참 좋은 글인 게 뭐냐면 이게 인간한테 도드리표로 올싸있다는 거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하다. 그걸 잊으면은 언제든지 당신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 일본 영화 플랜 75. 얼추 찾아보니까 평도 상당히 괜찮고 상당히 충격적인 영화랍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영화 시작할 때 이제 일본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도 남 얘기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이 이제 젊은 층이 청년들이 이제 세금을 엄청 내가지고 이제 노인들을 부양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미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이제 뭐 좀 살기 막막한 청년이 요양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노인들을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어떤 그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이런 이제 정말 만화 같은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노인 안락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고 몸도 살기 힘들고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이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그러니까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뭐 그 내용 좀 살펴보니까 이제 죽을 날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마음껏 쓰시라고 일단 일종의 위로금도 주고 생전에 쓸 수 있는 위로금 주고 편안하게 안락사 시켜드리고 장례 비용도 국가가 다 부담하고 이게 끔찍한 얘기죠. 플랜 75 결국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걸 갖다가 인간에까지 화살이 올 수 있다는 걸 짚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어쨌건 본인은 푸바오가 좋대요. 이분은 푸바오가 좋긴 좋은데 하지만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내 사랑이 거기서 끝나게 하지는 않겠다. 동물권, 동물의 방, 동물복지 이런 거 좀 이게 점점 강화되는 추세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참고로 오늘 아침 사설 칼럼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슬로우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기후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공천 파동 때문에 지금 정책이나 비전 안 보이는데 기후 문제가 어떤 선거 이슈가 되는 날이 우리도 곧 다가올 거다. 이미 유럽은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근데 이 기후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동물의 방이나 동물복지 부분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잠잠하지만은 좀 이게 나중에는 사회 문제나 관심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거 덜 가증스러운 기억나시나요? 맨 앞에 나왔죠. 문득 눈물을 글썽이다가 문득 내가 가증스러워졌다. 똑같은 표현을 갖다가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되풀이한 거예요. 내가 가증스러워졌다는 거죠. 푸바오 막 울다가 이게 다른 동물들은 그냥 뭐 이런 취급을 한 내 자신이 가증스러워졌는데 그래도 덜 가증스러운 인간이 되겠다. 가증 수미상관으로 복습이 됐고 마지막 문장 맺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긴다. 이 글을 맺는 참신한 어떤 표현 중에 하나죠. 이 글을 남긴다. 상당히 잘 쓴 글이에요. 제가 봤을 때 평범한 주제를 갖다가 다 모두가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볼 만했을 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 쓴 글이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
글쓰기 책은 걸러라. 주의하실 게 걸러라라는 게 뭐냐면은 아예 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걸르세요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글이죠. 자, 그래서 글쓰기 책 이거 상당히 많아요 진짜로. 뭐 진짜 글쓰기 기법에 대한 책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진짜로 정말 도움 안 됩니다. 물론 뭐 아예 도움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은 저도 그런 글쓰기 기법에 대한 뭐 책, 저는 그렇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작가만이 아니라 여기 선생님 나오고 상사 나오고 꾸중 질책 나오죠. 꾸중 질책 동어 반복 피한 겁니다.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상사의 질책, 꾸중 질책 같은 말인데 동어 반복을 피해서 다른 표현 썼죠. 결국 이게 학교하고 직장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실력 중요한 실력으로서 이렇게 필요한 덕목이 글쓰기라는 걸 갖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걸르라는 거. 첫 번째 외국 저자. 이거는 저도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언어가 다르면요 어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언어가 다르면 일단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글 쓰는 어떤 기법이랄까 이런 것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맞습니다. 완전 순수 문학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실용 글쓰기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사설 칼럼 스터디하는 것도 문학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실용적인 글들을 다루니까 하는 건데 뭐 걸러라기보다는 어쨌건 간에 뭐 좀 그렇다는 거고 이거는 공감이 가요. 평론가야말로 글을 가장 잘 쓴 사람 이건 진짜 맞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시, 소설, 평론 글까지 뭐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 따옴표에 들어간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 이거 아시죠? 이동진 영화 감독 여기 영화 평론가 이동진의 기생충 영화 기생충 평 이 한 줄 쓰고 이동진이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왜 이거 이동진이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돼? 이게 뭐 외계어로 쓴 것도 아닌데 외국어야 외계어야? 근데 안 쓰는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한때 이 명징하고 직조 이게 사실 명징하고 직조가 아예 안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물론 흔하게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정말 막 아주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기생충이란 영화 보셨겠지만 결국은 어떤 계급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 단지하에서 펜트하우스까지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명징이 뭐냐면 어떤 뚜렷하게 정말 또렷하게 그런 뜻이고요. 직조에는 이거 직조는 우리 많이 쓰잖아요. 삼배 짜듯이 이렇게 날줄 시줄 해가지고 이렇게 배 짜는 것처럼 뭔가를 갖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신랄하면서도 처연한 계급 우아하게 제 생각에는 이 한 줄 쓰고 이동진 욕을 먹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징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욕을 먹었어요. 너무 현학적으로 영화평을 한 거 아니냐. 아무튼 보고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에세이 작가 여기서 말하는 에세이 작가는 뭐냐면요. 이제 저는 이건 어디까지 좀 개인 취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여기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죠. 말랑말랑하고 감성 뿜뿜 터지는 이런 책들 가면은 서점에 널렸어요. 또 약간 좀 물론 이런 책들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나치게 약간 감성 에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이제부터 혼자 살기로 했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중이병 죄송합니다. 이런 그 책 좋아하신다면은 약간 주인병선 너무 그런 글들 나름의 가치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글들도 사람한테 위안을 주고 공감을 주는 좋은 책일 수 있는데 그런 책들을 글쓰기 훈련용으로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실용 글쓰기랑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전문가 이제 마지막 단락이 더 웃기죠. 그러면서 나도 교수다 그러니까 이 글은 걸러라. 좀 재밌게 마무리했는데 결국 뭐냐면은 그냥 저도 이 글은 뭐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가볍게 오늘은 제가 좀 가볍게 보실 글들로만 골랐어요 일부러. 왜냐면 오늘 제가 고르고 싶은 글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선거 때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냥 제 개인 경험이랑 뭐 저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쓴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럼 잘 쓰는 방법은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요.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글은 결국 내용하고 표현이거든요. 내용하고 표현이 두 개가 잘 결합이 되면 좋은 글이 나오는 건데 내용적인 부분은 결국은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하면은 내용적인 부분에 좀 발전이 있을 것이고요. 좋은 글들을 많이 읽게 되면 표현력이 확실히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절대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게 저기만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글 간단히 해볼게요. 이것도 한국일보에 새로 생긴 코너 같은데요. 커피를 맛있게 해주는 책의 효능. 저는 좀 공감을 하면서 봤어요. 제가 흰우유 못 마십니다. 흰우유 못 마셔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책 중에 하나 이 노인과 바다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길 권해요. 노인과 바다는 저 진짜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장면이 나와요. 엄청나게 커다란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오다가
상어 떼들이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가지고 옵니다. 진짜. 죽지 않고 살아온 게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노인의 어떤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옆집 사는 꼬마가 이제 이 커피를 딱 갖다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글에서는 좀 표현상으로 그냥 오늘 고른 글은 좀 실용문이나 논설문이라기보다는 좀 수필에 가까운 글들인데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마지막 책장을 덮은 후에도 그 부드러운 커피 맛이 내 입안에 진하게 감돌았다. 정말로 책에 공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커피 마시는 모습을 묘사한 책 구절만 보고도 그 커피 맛이 입에 감돌았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이제 커피 매니아인가 봐요, 이분은. 그리고 바다 위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노인은 이미 나였으므로 그 따끈한 커피도 내 것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바다 위에서 소설 속에서 그 노인, 그러니까 소설 읽었을 뿐이야. 근데 이미 그 노인한테 내가 이입이 된 거예요. 몰입이 된 거죠, 거의 그냥.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따끈한 커피도 내 거다, 그렇죠? 그래서 카페라테를 마시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체질까지 바뀌었다. 부럽네요. 잘 안 바뀌던데. 아무튼. 자,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정보의 맛있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관능적 맛이라는 표현하고 사회적인 맛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이 관능적 맛은 말 그대로 이제 미각 수용기, 뭐 거창하게 미각 수용기라고 했는데 결국 혀잖아요. 혀에 있는 이제 미래 세포, 그리고 이제 이게 뇌로 이어지는 신경,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맛, 관능적 맛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맛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관련된 지식이나 이야기가 우리 감각에 미치는 어떤 사회적인 맛, 이 두 표현이 상당히 좋아서 좀 고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각자 취미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취미를 즐기다 보면요, 공부를 뭐 그냥 즐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공부를 하면서 즐기게 되거든요. 이 사람 이제 커피를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쉽게, 저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어느 밴드를 좋아한다. 저 이제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그룹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레드 제플린이나 핑크 플로이드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핑크 플로이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핑크 플로이드의 모든 앨범을 갖다가 이제 마르고 닳도록 들어요. 그러면서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찾아보죠. 핑크 플로이드의 멤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 죽었는지, 얘네들이 지들끼리 어떻게 싸웠는지 말았는지 역사를 갖다가 다 이제 샅샅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한 거는 내가 취미로 즐기는 것의 맛이 더 느껴져요. 그 음악이 됐건 영화가 됐건 뭐 애니메이션이 됐건 미술이 됐건 아니면 문학 작품이 됐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거 저만 공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취미를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데도 이 책이라는 거지. 당장 이 커피 같은 경우도 공부하면서 마시면은 또 그 맛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알고 마시게 되면 그 맛이 또, 물론 이게 약간 겉멋이고 허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세인트 헬레나 섬 얘기했죠. 유명하죠. 나폴레옹이 여기서 이제 초유를 마감했죠. 근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게 참 엄청나게 비싸대요. 근데 이 글쓴이도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훌륭한 커피지만 맛만으로 따지자면 그 가격을 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죠. 맛은 좋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가격까지 줄 건 아니야. 그런데 여기 뭐가 서사가 입혀졌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마시던 커피라는 그 서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스토리텔링 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서사를 입히고 그럴싸하게 꾸미면은 그게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경주 가면 황남빵 아시죠? 경주빵, 황남빵.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팥 들어간 붕어빵이에요. 그냥 별 소리가 없어. 근데 경주빵, 황남빵 이렇게 특화시키기 성공을 했고, 천안의 호두과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어떤 서사, 스토리텔링 그런 걸 입히면은,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그럴싸하게 입히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고 지역 경제 살리는 상품이 될 수 있다. 또 이게 뭐 경주 황남빵이라든지 그 오랜 역사를 가진 뭐 천안의 호두과자라든지 또 그런 부분하고 좀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어떤 뭔가 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갖다가 보다 좀 즐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캐릭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아무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캐릭터가 뭐 작가는 뭐였는지, 또 이제 그 캐릭터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일러스트를 수집한다든지. 좀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부담 없이 보실 글들로 골라봤고, 특히 오늘 메인으로 살펴봤던 맨 앞에 글 있잖아요. 푸바오 글. 이거는 이게 뭐 이렇게 새로운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그동안 내가 요 근래 같은 경우는 푸바오 열풍에 대해서 이런 각도로 접근한 글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골라봤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뭐 흔한 생각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 그러겠죠. 에버랜드 가서 푸바오 막 눈물 글썽이고 그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보신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상당히 끔찍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참.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이제 글을 갖다가 중간중간 좀 겉멋을 부리긴 했지만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여섯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리가 배울 점 있는 글인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